인생은 반드시 어두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밝을 때가 있어. 하지만 저녁 무렵이 되어 어두워지면 불을 켜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면 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지. 기분이 나쁠 때도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돼.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칠 깔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일본 최고의 부자이자 괴짜 부자로 알려진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이름이죠. 사이토 히토리. 사이토 히토리의 첫 번째 제자가 쓴 책을 소개합니다. 시바무라 에미코의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입니다. 저자가 사이토 히토리로부터 30년간 배운 운을 끌어당기는 비결을 담고 있는데요. 운과 더불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과 항상 즐겁게 사는 즐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와 사이토 히토리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이토 히토리의 말들이 참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데 그 안에는 너무나 깊은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아, 이런 사고방식,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가진 것이 없다, 되는 일이 없다, 난 항상 운이 없어, 이런 생각들은 결핍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결핍은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늘 즐겁게 살면 부와 풍요의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가 알려주는 인생의 진리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프롤로그. 일본 최고의 부자 히토리 씨의 성공 비결. 저에게는 30년 가까이 스승으로 모셔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긴자 마루칸의 창립자로 1993년부터 12년 연속 전국 고액 납세자 순위 10위 이내에 등재된 사이토 히토리 씨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취지에 응하지 않은 히토리 씨를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극히 평범한 장사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히토리 씨가 어느 날 누구라도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모르고 성공하는 것은 무리야.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매력이야. 이 세상에는 매력이라는 것이 있어.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지. 그럼 매력이란 뭐냐? 매력은 끌어당기는 힘과 비슷한 거야. 지구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그건 다르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있는 거야. 이 우주에는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 떠 있어. 그중 흡입력이 높은 것도 있어서 그 주변의 것들이 달라붙었고 전보다 좀 더 흡입력이 높아졌어. 거기서 또 붙고 붙어서 지구가 생겨났지. 하지만 흡입력이 없어지면 지구는 다시 흩어져 버릴 거야. 매력도 이와 같은 거야. 지구에는 인력이, 사람에게는 매력이란 것이 있어. 이 우주에는 우주 저금이란 것이 있고 매력적인 일을 하면 플러스가 되지. 반대로 매력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그 액수가 줄어들어. 이 우주 저금은 뜻밖의 금리가 붙곤 해.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을 저금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늘 웃고 있는 사람은 플러스 300만 점이야. 거기에 금리가 많이 붙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어. 왜냐하면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다는 건 돈을 받지 않으면 웃지 않는다는 거니까. 공짜로는 웃지 않는다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 마이너스 100만 점이야. 늘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과 돈을 받을 때만 웃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 돈을 빌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금리는 돈을 맡길 때보다 빌릴 때가 높아. 그래서 우주저금을 마이너스로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 현실에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지.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이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럴 때는 필시 매력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주저금으로 돈을 빌리기만 하고 있는 거지. 돈을 빌리는 일은 그만두는 게 좋아. 그것보다 매력을 저금하는 것, 우주저금액을 늘려가는 것, 이것만 하고 있다면 뭐래도 성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변두리에는 술집이라도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 채소 가게든 뭐든 그래. 모든 것은 매력이 있는 곳에 모이기 마련이야. 매력 없이는 사람을 모을 수 없고 장사를 잘할 수 없어. 그런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이너스 100만 점이라고. 혹시 이 이야기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이 책을 계속 읽어주세요. 이 책에서는 히토리 씨로부터 배운 운을 끌어당기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히토리 씨의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히토리 씨의 말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히토리 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100%는 없다. 거의 세뇌되고 있지 않은 한 자유롭다면 그렇다. 사람이 따르는 말, 사람을 내치는 말. 히토리 씨는 사람은 얼마든지 매력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죠? 이 물음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람은 얼마든지 매력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무엇에 매력을 느끼냐는 사람들 제각각 다 다를 거야. 예를 들어 너무나 평범한 남자가 있다고 해. 그냥은 아무리 봐도 평범한 남자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지. 그 사람 게이오 대학에서 최고였대. 게다가 그 사람 아버지가 오사카 시장이래. 외동아들의 돈도 많대 하는 등의 말까지 들으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돼. 요컨대 좋은 말을 더해나가면 매력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될 수 있어. 하지만 반대로 얼마든지 매력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어. 매력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지금 자신이 내뱉는 말이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지. 매력이 없는 사람은 말이지 찬찬히 보면 반드시 매력이 없는 말을 하고 다녀. 불경기네요. 한 번 정도 말했다면 괜찮아. 하지만 불경기라는 말이 입에 붙었거나 정치를 잘못해서 관료가 부패해서 라는 식의 푸념만 늘어놓는다면 매력이 없어. 아무리 불황이라지만 아무것도 안 살 수는 없을 거야. 확실히 잘 되는 가게가 있는 거 보면 우리도 열심히만 하면 못하리라는 법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야. 이처럼 매력적인 말을 하면 매력을 저금할 수 있어. 이 우주에는 우주 저금이란 것이 있어. 거기에 저금액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을 나왔어.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매력이 되니까 플러스 100점이야.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렇고 이런 대학을 나왔다고 말하며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면 마이너스 100만 점이 돼. 그러면 저금은커녕 빚이 되고 말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 반대로 자기 학력을 과시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거리낌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해준다면 플러스 100만 점이야.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
우주 저금이란 건 말이지 엄청난 금리가 쌓이는 거야. 나는 자주 여러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방법을 얘기하자면 우주 저금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적인 발언을 하고 우주 저금을 저축해. 나쁜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 없는 말만 해서 우주 저금이 마이너스 뿐이야. 우리 가게는 큰 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었어. 안 되는 이유를 대며 투덜거리는 사람은 매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지. 골목 안쪽 구석이라도 가게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곳도 찾아주는 손님이 분명 있겠지?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은 다들 차가 있으니까 우리 가게에 매력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손님이 찾아와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야. 그런 가운데 우주 저금도 차곡차곡 계속해서 불어가게 돼. 장소가 나쁘다느니 뭐가 나쁘다니 해도 깊은 산 중에 피어있는 벚꽃이 매력적이라면 사람들은 산을 찾아오게 돼 있어. 멀리 떨어진 하와이도 비행기 타고들 다 가잖아? 장소 탓만 해서는 안 돼. 자기의 매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산 중에 핀 벚꽃도 보러 가는데 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겠어?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어도 아주 잘 되는 가게와 잘 안 되는 가게가 있잖아? 그럴 때 이런 이유다, 저런 이유다 말이 많지만 결국 핵심은 매력이 없다는 게 문제야. 그렇다면 매력이란 뭐냐? 매력적인 말을 하고 매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단지 그것뿐이야.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매력적인지를 생각해봐. 지금 한 행동이 매력적인지를 생각해봐. 매력이 없다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는 말이지.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데 고객이 모일 리가 없잖아. 끌어당기는 뭔가가 없다면 방법이 없어. 사람은 상대의 뭔가에 이끌려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이 매력적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해나가야 하는 거야. 남이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을 늘어놓으며 하고 있다. 그렇다고 스스로 지혜를 내놓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은 전혀 매력이 없다고 봐. 그걸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지 어떤지 생각해봐. 이해할 수 있겠지? 매력 없잖아. 학교에서도 그랬을 거야. 후배가 들어왔을 때 선배의 입장에서 잘 이끌어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선배라고 거들먹거리기만 하던 사람은 꼴보기 싫은 녀석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매력적인 인간은 매력을 저금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방법론이나 테크닉의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매력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해도 아무리 춤을 잘 춘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자신의 매력을 키워가야 해. 매력적인 말을 하면 자신도 기분 좋고 상대도 기분 좋지 않겠어? 나는 얼굴이 커서 안 돼. 다리도 짧고. 자신의 매력을 키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매력이랑 얼굴 큰 거나 다리 짧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험프리 보카트 같은 사람, 다리는 짧고 얼굴은 엄청 커. 그런데도 굉장한 매력이 있잖아? 확신하건대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는 매력 같은 거 절대 생기지 않아. 듣는 사람 마음도 가벼워지고 환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해. 나는 상체가 길어서 앉아있으면 꽤 멋져 보인답니다. 스스로를 매력적인 인간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야. 나는 병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 않아. 병이 있더라도 아직은 살아있잖아. 병이 아니더라도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병이 있더라도 살아있는 이상 사람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봐. 나는 배우고 배운 것을 남에게 다시 가르쳐주면서 웃는 얼굴로 밝게 살아갈 겁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 듣는 사람은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권유를 받을 때가 있을 거야. 이 책 읽어봐. 그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난 잘 몰라서. 안 돼. 그런 말을 해서는. 당신이 잘 모르니까 상대가 추천해 주는 거야. 다 잘 아는 사람에게 책을 읽으라는 말은 하지 않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봐. 머리는 좋지 않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잘 읽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멋지잖아? 사회에 나와 출세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또한 남의 친절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 저 이거 읽어봤는데 재미없던데요? 일단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좋아. 잘난 척해서는 안 돼. 좀 더 매력적인 말을 해야 해. 지나가다가 대충 읽어봤는데 그저 그렇더군요가 아니라 그거 읽어보니 굉장히 공부가 되던데요.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하는 식으로 말이야. 이것이 진짜 매력인 거야. 한계란 알고 보면 자신의 두려움일 뿐.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나 이번 분기의 매상 목표는 얼마, 사원의 실적은 얼마라는 수치를 윗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히토리 씨는 그런 일을 결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는다. 하물며 좀 더 매상을 늘리도록 같은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은 그 반대다. 매상을 올리려고 했어도 매상만 신경 써서도 안 돼. 예를 들어 테니스 시합을 할 때는 공을 보고 상대의 움직임을 보잖아. 이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득점판만 보고 있다면 점수를 뺏기고 말겠지. 매상만 보는 것은 그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매상에 신경 쓰면 그와 동시에 매상이 떨어져. 요컨대 공을 보고 상대의 움직임을 봐야 해. 하지만 보기만 하면 테니스가 아니지. 공을 보고 상대의 움직임을 보며 그 다음엔 공을 치는 거야. 이게 바로 테니스의 즐거움이야. 이렇게 해서 점수도 올리는 거야. 마룩한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의 목표를 세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해. 그것은 이를 즐기기 위한 게임이야. 매상을 올려라, 실적을 달성해라. 그런 상이 하달식이 아니란 거야. 한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인간이란 존재는 한계가 없는 창조물인 동시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 우리가 잘 아는 환경이나 사회제도, 세상의 상식, 그런 여러 가지가 사람을 제약하는 거지. 하지만 본래 인간에게는 한계란 게 없어. 육상 선수들이 지금은 100m 기록을 9초대로 끊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무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쩌면 8초대의 기록을 세우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야. 인간에게 한계는 없어. 인간은 마음먹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제약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두려움이야. 가끔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너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 인간이란 새로운 일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고 움츠러들지.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건 말이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극복하는 일이야. 싫은 일이니까 한계를 만드는 거야. 하지만 그 싫은 일을 조금만 해나가면 한계는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러면 즐거워져.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만난 친구니까 그 시간을 즐겁게 보냈으면 해. 매상에서의 숫자란 건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즐겁게 일하는 거야. 남과 비교하면 안 돼. 항상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점에서 어느 정도 자신이 올라갔는지를 살펴봐야 해. 남과 비교해봐야 안절부절 못하기만 할 뿐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말이지. 우리들 마루칸 이는 히토리 씨의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매일매일 즐겁게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성공의 지름길은 한 단계 위를 지향하는 것.
히토리 씨는 결코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명의 제자들과 회의할 때도 이렇게 말한다. 졸린 사람은 자도 돼. 억지로 깨어있는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힘은 큰 거 볼 때만 주면 돼. 긴장한 상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든. 또한 히토리 씨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은 항상 지금의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오르기 위한 수업이다. 성공을 향한 길은 위를 지향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어. 하지만 가랑이를 힘껏 벌려 닿지 않는 곳을 겨냥해 올라가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봐야 가랑이만 찢어질 뿐이야. 그래서 한 단계 위라는 거야. 누구에게나 반드시 한 단계 위가 있어.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공부해 가면 편해. 자신의 손이 닿는 곳을 잡고 다리가 미치는 곳에 다리를 걸쳐 올라가니까 무리가 없어. 그리고 올라갔다면 다시 한 단계 위로 또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계속 위를 목표로 해서 가면 돼.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죽을 때까지 위를 향해 갈 수 있어. 이 방법이 가장 편해. 인간이란 끊임없이 한 단계 위를 지향하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자신이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지. 그래서 한 단계 위란 것이 힘들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가장 편한 거야. 그런데도 어쩐지 게을러지고 말아. 위로 가는 것이 싫어지면서 옆으로 걷고 싶어지는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말이지, 편해지기 위해서 옆으로 걷는 인간은 발전할 수 없어. 그러면 힘만 더 들어. 기업도 마찬가지야. 디플레이션이라 싼 것이 잘 팔린다고 해서 계속해서 싼 것을 팔다가 흐지부지 힘을 잃어버린 회사가 많잖아. 시대는 바뀌는 거야. 그럴 때 지금까지 해온 일의 연장선상에서 해나가면 쇠퇴하고 말아. 지금까지 해온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해서는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그저 궤도를 돌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그건 노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노력이란 건 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과 같지. 그게 정말 즐거운 일이야. 히토리 씨 본인 역시 항상 지금의 자신보다 한 단계 위를 끊임없이 지향한다. 마루칸 상품의 대부분은 건강식품으로 화장품은 그중 30%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그는 화장품 판매업이란 간판을 내리지 않고 줄곧 해오고 있다. 그리고 일본 납세 랭킹 1위가 된 후에도 지금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다음에는 평생 납세액 일본 1위가 목표야. 그는 자신에게 하나하나 매력을 더해가는 노력을 계속해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즐거움의 시대다. 사람들은 흔히 일이 어렵다느니 장사가 어렵다느니 말을 한다. 신문의 경제란을 보면 확실히 그런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히토리 씨가 이야기하는 일이나 장사 이야기는 재미있고 이해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잘 팔리는 상품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를 가르칠 때도 웃긴다. 위쪽은 구두 모양이고 아래쪽은 나막신 모양인 다리란 신발을 만들면 어떨까? 편리하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지. 고로 이런 기획은 불합격. 가장 놀란 것은 세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는 세상이란 게 막연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에미 씨 옆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가 세상이야. 이 말 한마디로 나는 이해가 되었다. 세상이란 넓고 중국이나 미국도 세상이지만 나에게 세상이란 옆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 나와 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란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니 우선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장사를 해야 할지 잘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호통치지 않으면서 가르쳐주는 사람은 히토리 씨밖에 없었다. 어려운 이야기를 어려운 이론에 맞춰서 이야기해봐야 이해가 안 돼. 그보다는 즐겁게 하는 게 좋아.
어려운 이야기는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시간도 덜 걸리지. 그렇게 될 것을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상대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이쪽도 초조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당연히 점점 더 싫어지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는 즐거움의 시대야. 지겹고 힘든 일도 즐겁게 하는 시대란 얘기야.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 하면서 할 게 아니란 거지. 공부도 그래. 강요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하듯이 즐기면서 하는 거야. 손님이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사는 것도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란 걸 알아야 해. 모든 게 다 즐거움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즐거움의 시대야. 즐겨하는 말이 운명을 좌우한다. 올해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우리 상품이 크게 인기를 끌든가 확실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히토리 씨가 그렇게 말해서인지 나까지 마음이 설레었다. 뭐랄까, 히토리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뭘까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렸다. 그랬더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히토리 씨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내가 직접 글을 쓰고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즐겨하는 말에 따라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다.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계속해서 바뀌어. 그래서 말인데 나는 가끔 혼자서도 말하지. 행복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예감이 드는 건가요? 그러면 말이야, 나쁜 느낌이 들어. 나쁜 느낌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모두가 말하잖아.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어쩐지 불길한 예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나쁜 느낌이 드니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마음이란 건 항상 나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자꾸자꾸 바뀌는 거야. 따라서 마음에 순응하면 안 돼. 인생은 반드시 어두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밝을 때가 있어. 하지만 저녁 무렵이 되어 어두워지면 불을 켜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면 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말을 입에 담더라고. 역시 나쁜 일이 일어났어. 불을 켜지 않은 채 계속 가만히 있어. 하지만 반대로 밝을 때는 밝은 이야기를 해. 불이 필요 없는데도 불을 켜고 밝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하고 밝아지면 불을 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두운데도 불을 켜지 않고 오히려 밝을 때 불을 켜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해. 아,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고 한숨을 내쉬면 안 돼. 아,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야. 특히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잘해야 돼. 무슨 이유로든 윗사람이 쉽게 밝았다 어두웠다 하면 부하 직원들이 그 안색에만 신경을 쓰게 되거든. 그러면 손님 쪽으로 눈이 가지 않고 상사나 사장 쪽만 바라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윗사람은 불을 켤 줄 알아야 해. 그러면 조금 지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인간의 마음이란 계속 바뀐다는 걸 명심했으면 해. 어두워졌을 때는 밝게 하고 밝을 때는 잠자코 있는 거야. 밝을 때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밝으니까. 그렇게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항상 밝기 마련이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을 밝혀줘야 해.
당신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 그때 주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빛이 밝혀지면 그게 바로 밝은 인생이라는 거야. 주위가 밝으면 전체가 밝아지니까. 하지만 주위의 빛을 꺼트리는 사람도 있어. 간신히 밝힌 다른 사람의 빛까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 꺼트려서 암흑을 만들고 끝내는 자신의 빛까지도 꺼트려버리는 사람들 말이야. 그래서는 행복해지지 못해.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기분이 나쁠 때도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돼. 이런 말을 하면 말보다 마음이 먼저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이 먼저라면, 마음에 순응한다면 사람은 변덕쟁이가 되고 말 거야. 사람들이 변덕쟁이를 싫어하는 건 알지? 장애물이 생기면 피해가면 된다. 히토리 씨는 싸우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자주 이런 말을 한다. 살다 보면 곤란한 일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 그럴 때마다 일일이 싸우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지. 곤란한 일이 있다면 지혜를 짜내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나 히토리 씨는 곤란한 상황을 싫어한다. 눈앞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슬슬 피해간다. 다만 그것은 도망치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 히토리 씨는 무리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성격은 물과도 같지. 물은 어떤 장애도 피해서 바다로 흘러가잖아. 예를 들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위가 있다고 쳐. 바위는 장애물이잖아. 하지만 물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않아. 물은 바위가 있으면 그 옆으로 돌아서 앞으로 나가. 눈앞에 움푹 팬 땅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고르려는 생각 같은 거 하지 않아. 그 움푹 팬 땅을 물로 가득 채우고는 또다시 앞으로 나가. 그렇게 해서 바다를 향해 가는 거야. 목적지로 가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는 거지. 여기서 안 되면 낮은 땅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안 되면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려. 그렇게 극복하고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건 내 성격이니까 바꿀 생각은 없어. 위대하다거나 위대하지 않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의 기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삶의 방식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어. 다리는 흘러가도 강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리는 태풍으로 유실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강이 유실되어 없어진 예는 없다는 얘기야. 강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흘러가면서 흐름이 바뀌어. 처음에는 격하게 흐르다가 이윽고 그 흐름이 완만해지는 거야. 하류로 가면 갈수록 강이 커져서 대하가 돼. 그리고 바다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야. 바다로 가면 바다의 흐름, 해류가 있어. 그중 일부가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돼. 그러면 그것이 비가 되고 그 비는 대지를 적시고 숲을 키워. 끝이 없어. 끝이 없지만 강만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야. 대지가 있고 산이 있기에 영원히 순환하는 거야. 자연의 섭리라는 거지. 섭리는 바꿀 수 없어. 인생도 그래. 이런 식이라면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어. 피하면서 가든가 무엇을 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이것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란 것도. 그런 히토리 씨를 따라왔기에 10명의 제자이야 마루카닌들은 곤란한 상황을 잘 피해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주운 돌이 다이아몬드로 바뀔 때
이 원고를 쓰면서 히토리 씨의 매력이 뭔지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 것 몇 가지를 떠올려 봤다. 지금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은 역시 히토리 씨의 매력은 사고방식이고 그의 성공은 그의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히토리 씨는 정신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그런 삶의 방식이 장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상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론을 실천하며 장사를 해나간 결과 나는 시바무라 에미코라는 사람으로서 개성을 살리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장사꾼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다. 작은 돌을 주울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그 작은 돌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히토리 씨가 가르쳐준 작은 돌과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있다. 언젠가 어느 마을에 신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 작은 돌을 보거든 주어라. 작은 돌을 주우면 내일 기쁘고 또 슬퍼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 뜻을 알 수 없었지만 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작은 돌을 주워 봉투에 담았어.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봉투 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돌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있었어. 그 순간 사람들은 기뻤지만 그와 동시에 어째서 좀 더 많이 주워두지 않았을까 하며 탄식하고 슬퍼했어. 이 이야기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과제를 하나하나 뛰어넘어갈 동안에는 모든 일이 평범한 돌에 불과해 보이지만 어느새 그 돌이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라는 말이야. 요컨대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건 없다는 거지. 하지만 그런 일은 자신이 행복하다거나 성공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나. 다이아몬드를 주었는데 다음날 돌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지 못하거나 돼지목의 진주라는 표현이 맞는 경우가 있잖아. 반면 돌을 주었는데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에미 씨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서 에미 씨가 성공한 게 아니야. 내가 한 말을 듣고 성공을 만들어낸 에미 씨가 대단한 거야. 나는 에미 씨에게 도움이 되어준 것 뿐이야. 하지만 내 인생도 히토리 씨의 인생도 여전히 이제부터다.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닌 만큼 하물며 그 제자인 내가 완벽할 리는 없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닌 히토리 씨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살아있는 한 배우고 계속 배워서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 역시 그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동지이자 순수한 친구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생기길 바란다. 걱정할 것 없다. 당신이라면 반드시 생길 것이다. 당신은 신의 사랑과 빛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 말을 습관처럼 되뇌어 보세요. 사이토 히토리의 말처럼 이 말을 하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